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원벨트 원로드, 원로드 원벨트 해갖고 구글링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찾아보면 뭐 파리에서 런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어제 베이징에서 중앙아시아 거쳐서 근데 그건 다 노가리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대충해서 터키까지 가놓으면 혹은 그렇죠. 대충해서 이제 러시아로 가놓으면 그거 길 따라서 런던까지 가요. 그렇죠. 자동차로. 예. 그 도보 해저 터널에서 예. 그러니까 그건 다 부풀린 소리고 결국 완로드의 핵심은 뭐냐.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루트가 세 개가 있거든요. 완로드에 그렇죠. 남쪽 루트 가지가 하나가 말레이시아 가지, 두 번째가 타일랜드 가지, 그렇죠. 세 번째가 미얀마 가지인데 미얀마 방글라데시 가지인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가지 세 개 빼고 나면 그렇죠. 진짜 완로드의 그 안고가 어디냐 네. 보면은 중앙아시아 거쳐서 파키스탄하고 이란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죠. 근데 그게 무의미해져 간 거야. 이란이 친미권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미국이 스피어로 들어오면.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 중국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딱부터 이제 이 방향이 선회가 된 게 중국의 1대1로가 폭망했다. 폭망한 거예요. 물거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우리 한반도에 북한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작살난 이후 다시 세계 이제 일단 짚어보면 네. 우선 첫째 하나가 그 미국이 그러니까 이란이 반미적 성향의 중국 석유 소스의 거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석유 소스인데 그렇죠. 러시아는 날이 추워서 석유관으로 가스는 와도 석유는 못 오잖아요. 그렇죠. 석유 소스인데 이 석유 소스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게 미국 영향권 아래로 들어감에 따라서 굉장히 손해를 본 거다. 그렇죠. 두 번째가 그 이란과 연결하는 진주 목걸이가 다 무의미해져 버려서 물거품 된 거다. 이때까지 노력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란 파키스탄과 연결되는 육로 연결. 그게 사실 완로드, 일로의 핵심 안고 부분인데 그게 물거품 된 거다. 그래서 제일 많이 손해본 게 중국이다. 결국 중국 무력화가 심화되는 거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제 한반도에는 이제 이런 문제죠. 우선 뭐 제일 직접적인 거는 북한이죠. 네네. 우선 중국 뒷배가 더 이상 이제 무력화돼서 뒷배를 봐줄 수 없다라는 게 훨씬 더 분명해졌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북한도 경제 제재를 혹독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 북한과 시리아, 북한과 이란, 북한과 중동의 그 연결, 그 소위 말하자면은 무기 연결인데, 그렇죠. 무기 특수 도발이죠. 특수 도발 수단의 연결. 수단의 연결인데, 네네. 그게 대부분 해상으로 간 부분도 물론 존재하지만은 상당한 부분은 중국의 양해하에서 중국의 그 국경을 지나갔고, 거기 육상으로, 중앙아시아 거쳐서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북한이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육상으로 저기 단동을 거쳐가지고 어느 일정한 단계로 가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잘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저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통치 자금의 고갈 때문에 언제 무너지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란이 저런 방식으로 되니까 가장 이란이 북한하고 거래해서 혹은 시리아가 벌써 깨졌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이란이나 뭐 세계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근데 북한으로서는 사활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제가 어저께 세뇌 탈출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제 정세에서 보면 예를 들면 미국이 중동에 발목을 잡힌다. 얘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 피스좌파도 그렇게 계산했고 한국 조중동도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연초에 문재인 발언, 이해찬 발언, 정세현 발언 그건 하잖아요. 정세현이는 우리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미국 눈치 안 보고 북한이랑 트겠다. 뭐 이렇게까지 그건을 했잖아.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미국이 중동에 발목 잡힐 거다였다고. 예,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겁대가리 없이 이란과의 핵협정 깨버려서 그게 유예 기간 제시되고 12월인가 11월부터 완전히 깬 걸로 됐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깨겠다고 예고하고 예, 예. 5월인가 얼마 예고하고 6개월인가 지나서 깨진 거니까 예, 그게 예. 11월인가 12월부터 발효를 해요. 예, 깨진 게.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다음에 이라크는 친이란 시아 민병대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라크 한 3분의 1고 아래 바그다드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 계산으로는 조만간에 중동에서 저 사건 터져가지고 예, 예. 악화돼서 미국이 중동에 발목 잡힌다.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들 계산으로는 중동 쪽하고 동아시아 쪽하고 양쪽의 전선을 미국이 어떻게 유지할 도리가 어딨냐. 용 빼는 재주가 어딨냐. 그게 이제 옛날 사고죠. 옛날 사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틈에 일 저지른다. 그래가지고 연초부터 문재인, 이해찬, 정세현이 떠든 거예요. 저거에. 그러니까 이 정부 이제 우리 근데 그게 평양 계산이고 그게 베이징 계산이고 그게 미국 PC 좌파 계산이었죠. 계산이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죽은 솔레이마니 계산이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닥치고 종북을 하고 무조건적인 이 친중 숭중을 했던 이유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다 깨졌죠. 예, 그리고 그거를 똑같은 계산을 조중동이하고 우파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했다고. 되게 이제 뭐 동일한 사고지만 입장은 달라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거 한 거는 중국이 말하자면 구사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작용, 뭐 미국이 돈 먹은 걸로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탄핵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문제요? 미국이 중국 돈 먹은 거, 미국의 소위 말하자면은 와싱턴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바이든이 바이든이 지 아들 내세워서 중국 돈 먹은 거. 그게 그래 가지고 지금 탄핵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든이 지 아들 내세워서 우크라이나 돈 빠른 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바이든을 정당화시키려니까 트럼프를 오히려 탄핵하려고 덤빈 거죠. 그러니까 하도 우리 저 박성희 씨가 많이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예. 다 아는 이야기라서 아니야, 거꾸로 좀 이상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이 아니라. 그게 바이든만 먹은 게 아니라 PC 좌파나 미국의 그 워싱턴의 주요 기관들, 핵심 기관들은 소위 말하자면 중국 돈의 침투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런 중요한 책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손때를 많이 탔지. 손때를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도 저기 서울대니 뭐니 이런데 손때 많이 탔죠. 많이 탔죠. 뭐 그리고 뭐 각종 성균관대 서울대 연구자들. 뭐 연구자들 뭐 교수도 그다음 손때 많이 교수들. 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 국가의 중요한 핵심 이 영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차이나 달러로 환치됐겠지만은 차이나 마니의 침투가 만만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방위적이었다. 저는 그렇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관련된 이해관계에도 침투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감히 짐작을 해요. 왜 유시제라고 이야기를 붙였겠습니까? 뭐 어쨌거나 한번 보죠. 뭐 얼마나 침투돼 있는지 나중에 좋은 날이 오면 다 밝혀지겠죠. 그렇죠. 네. 밝혀야죠. 지금 자백하시면은 그냥 터는 걸로 끝나는데 그때 가서 밝혀지면은 이제 간첩 혐의까지 잘하면 적용됩니다. 네, 간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영치금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축하 영치금. 법적으로 아직까지 중국과 우리는 전쟁 상태입니다. 아, 예,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은 자 이런 지경에 와 있으니까 북한이나 혹은 뭐 베이징, 평양, 그 다음에 조중동, 그 다음에 미국 PC 좌파 여기가 다 마지막 희망 혹은 그 관점이 미국의 중동에 발목 잡힌다. 이게 기본 전제였어요. 이게 다 깨진 거거든. 그게 다 이라크전을 뭐 넣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깨졌다는 얘기, 이게 다 깨지면 이제 북한은 어떤 상태예요? 북한은 지금 뭐 계속 이제 김정은 뭐 생사 여부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사실상 막후에 있는데 아마 김정은하고 김정은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 그 집단이 지금 실권을 가지고 지금 고슴도치 김정은을 이제 사육하고 있는 보호 감호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저기 하노이 회담 이후에 네. 김정은의 그 유일 지도 체제를 실효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정당성도 많이 훼손이 됐고, 그 다음에 제재에 의해 가지고 범털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김정은의 능력도 이제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겠죠. 본인의 건강도 실질적으로는 뭐 상당히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악화가 돼 있고, 이 세 가지를 원래 가둬놓고 합하면은 잘 먹이면 살쪄요. 그러니까 지금껏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예. 지난 저기 노동당 그 전체위원회에서 뭐 7시간 뭘 하고 뭐 나왔다 그러는데, 네네. 우리 이 소위 그쪽으로 이야기하면 남측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네네. 그 이야기는 막후에서 물밑에서 우리한테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화답이 아마 문재인, 이해찬, 정세현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예,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맹목적인 발언을 뭐 개성공단 열겠다 아니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사고 방식에서는 앞뒤가 맞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의 중독에 발목 잡힐 거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정치 위기 올 거다. 이 틈을 타서 일 저지른다. 이 틈을 타서 미국 개무시하고 미국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걸 뚫고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열고 철도 연결하고 뭐 가스관 공사한다고 하고 이거 이제 밀어붙이겠다. 퍼주고. 근데 그 뒤에 사고는 야 이거 우리 죽는 길로 가는구나. 빨리 해치워서 그냥 밀어주자라고 하는 사고가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어쨌거나. 예.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 몰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내부적 균열 혹은 내부적 불안감이 극대화됐을 거다. 그래 마지막 희망이 예. 미국이 중동에 발목 잡힌다. 이게 평양과 베이징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이제 갔어요. 이제 부도 선고 난 거야. 예. 너희 부도야. 예. 그러면 내부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북한 내부가? 내부가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막 뭐 크리스마스까지 뭘 하겠다, 뭐 미국에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전혀 못 갈 거고, 굉장히 아마 로키로 조용하게 이 공포에 질려 질려 있어서 있고, 이게 일종의 거의 고슴도치도 아니에요. 고슴도치는 예. 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침도 없고 공포에 질려 있고, 아마 이 당분간은 한 2주, 한 달 정도는 완전히 아마 거의 그 공포의 정막.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기들 간에 잡아주기는 사단 벌어지고 미군 들어오세요 하고 문 열어주는 일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 상태에서 우물쭈물거리다가 미국한테 쳐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쳐맞고 일방 접수당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그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의 봅시다. 전략 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밑줄근 부분이 있어요. 밑줄근 부분이 있는데 these historic accomplishments 두 번째 줄입니다. changed our strategic priorities. strategic priority라는 건 전략적 우선순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에너지 독립성, 미국의 예. 석유 독립성이 예. 이 변화가 예, 미국의 석유 독립성이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바꿨다요. 그렇죠. 바꿨다는. 그럼 뭐로부터 뭐로 바뀐 거예요? 소련.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반 이제 러시아지. 자, 우리가 옛날에는 공간적으로 이제 지정학적으로 예. 보면은 예. 러시아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주적으로 삼고 주적으로 삼고 네. 그다음에 서유럽을 잘 안전 보장을 잘 하고 동맹 일번지로 삼고 그다음에 중동에는 순간순간 눈치 보면서 조정하는 거였고 예, 중동 눈치 보게 하고 거기 석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국하고 잘 지내면서 중국 후견도 되기도 하고 또 국제적인 책임도 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친중을 했고 중국을 보호했고 또 키워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옛날 패러다임이죠. 그거로부터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바뀌었죠.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전체
왜냐하면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 대해서 1대1로 플러스 도발하니까. 왜냐하면 북한 도발하고. 제일 도란선을 해서 북한에서부터 한반도에서부터 남서군도까지 싸그리 먹겠다니까. 먹겠다 했고 그다음에 저기 로를 통해 가지고 석유로 다 확보하겠다라고 했던 그 지정학적 도발에 대해서 이미 포위가 아니라 봉쇄 그다음에 이 분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자유화시키겠다.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반중. 그러니까 주요한 전략 포인트가 서유럽과 중동이 아니라 아태다. 그 같다. 그 다음에 친중이 아니라 반중이다. 반중국 공산당이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그걸로 수단을 바뀐 거죠. 그렇죠. 그걸 바뀌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이냐. 자, 중동이 기왕에 문제가 됐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줘서 니네들이 좀 알았으면 해. 라고 해서 나토에 대해서는 중동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석유가 지금 제일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가 값이 올라가 폭등할 거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53불이 돼요? 아니 59불. 다시 50불대로 웨스턴 텍사스 인터미디어트 그러니까 웨스턴 텍사스 중진류 기준 59불대 60불 이하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70불 가까이 가다가 중동에서 거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오면은 한 120불 가야 되는 게 노말을 한 거였습니다. 한 10년 전에. 예, 70불 가다가 주저앉았어. 주저앉았죠. 그래서 다시 50불대로 주저앉았어. 살짝 뭐 대충 표 좀 내고 네. 그게 바로 우리는 너희 중동 석유 필요 없어. 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미국은 석유 가지고 장난치는 오펙을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이제 안고가 되어 있는 이란을 제압을 하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중국까지 다 제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지고 미국이 뭐 왔다 갔다 돈 벌고 할 일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기 중동 역시 뭐 사우디도 좋아할 거고 뭐 그럴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국제 정치적인 미국의 이 리더십을 네네. 발휘하는 그 수단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석유가 안정만 하더라도 아 그래 오케이 미국은 전략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제는 저거 가지고 뭐 전쟁 벌이고 그런 게 아니고 대신에 너희가 핵 완전히 포기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그리고 국제 규범을 같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지키면은 평화를 준다 그러고 번영을 준다 그러고 그럴 때까지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기 크죠?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수단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전략이 네. 아까 전략적 변화가 있었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전략 우선순위. 미국 전략 우선순위가 그때 환경적 특징은 뭐냐면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그렇죠. 중국이랑 밀월하는 위에서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예. 중동을 지켜내고 서유럽을 지켜낸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석유 독립성을 기반으로 삼고 그렇죠. 미국의 국내 보수 혁명을 기반으로 삼아서 예, 예. 아시아 태평양 자유화를 이뤄내겠다. 그러니까 그거 중동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중국과 동아시아 예. 특히 중국과 동아시아에는 기본적으로 자유혁명, 펜스 네, 독트린, 자유화시키겠다. 펜스가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자면 아시아 자유화입니다. 아시아 동아시아 자유화. 특히 동아시아 자유화. 예. 중국을 포함한 예. 네. 중국, 타이완, 네. 홍콩, 네. 한반도, 북한 이걸 다 포함한 그래서 뭐 북한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했죠. 임플로전 하거나 예, 네파. 네파. 예, 스스로 주저앉는 스스로 그냥 거, 주저앉거나. 예, 자기들끼리 잡아주기 아니면은 뭐 어쩌다가 꽥소리 하든 안 하든 간에 처맞고서 자빠지든지 처맞고 접수당하든지 접수당하든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접수요. 평양의 이 미래는 미국의 접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저는 뭐 요번에 시점에 대해서 시점이 오히려 좀 당겨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저기 이 뭐야 시리아 폭격부터 그 다음에 알바그다디 참살에서 그다음 요번 참살까지 이르는 요 세 가지 그 사이에 뭐 이란 저기 그 이란 군이 뭐 미군 뭐야 저기 그 무인기 몇 개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저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폭격하고 뭐 그 정도는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한 3, 4개월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순서가 좀 다르죠.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깨고 이란과 대립구도를 가니까 예, 예. 이란이 이제 그 영국 탱커 납포하고 예, 예. 걸프만에서 이제 그 탱커들 그 유조선 공격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사우디 그 유정하고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하고 공격하고. 이란 쪽에서 또 그렇죠. 이란이 미국의 드론을 격추시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란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미군 기지에 그 이란 민병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예, 예. 이제 그 로켓포를 쏴서 미군 기지 안에 있는 미군들 4명 부상시키고 그렇죠. 예. 미국인 기술자 민간인 기술자 1명을 예, 예. 죽였다고요. 예, 예. 숨지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 큐에 도려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 솔레이마니. 그렇죠. 그러니까 솔레이마니 도려내니까 얘들 이제 갑자기 그냥 찬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턴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이제 컨트롤드 레짐 체인지 혹은 그 지역의 안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못 가불어요? 못 가불죠. 예, 못 가불어. 그리고 또 하메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데모 이런 것들을 마냥 사살로 할 수 없어요. 사살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졌고 그렇죠. 명령자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 소위 말하자면 문제 유발자들, 네. 테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부분 안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제를 서서히든 뭐 바로든 간에 핵 포기 그 다음에 천천히 혹은 빠른 시간 내에 국제 규범에 따르는 정상국가화하고 뭐 그렇게 해라라고 되고 동아시아는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조치 이게 작동이 되면서 동아시아 자유화를 시키고 북한은 접수하겠죠. 접수하겠다.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아까 그 문장에서 본 그 우리의 전략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예, 예. 이 에너지 독립성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중동은 이제 적절하게 관리 가능해졌다. 예, 예. 이제부터 포커스는 예, 예. 중국과 한반도다. 예, 예. 그 얘기예요.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한반도 상황이 이제 중국은 저게 워낙 덩치가 커서 한꺼번에 뭐 급격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경제 제재 해가면서 골병 들게 천천히 가는 거고. 예, 예. 그럼 이제 지금 다이내믹하게 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제 사단이 벌어질 수 있는 데는 이제 한반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저 김정은 위원장님 또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각하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깊게 하시기 바라고 또 판단 잘못해서 이상한 발악을 하시면 대가를 더 크게 치르게 되실 거라고 제가 삼가 충고드립니다. 자, 예. 그럼 그렇고 우리 탄핵 다이제스트 책 이제 오늘부터 발송인데 예, 예. 이거 괜찮은 책이거든요.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586 집권의 최종 배후는 미 본토 PC 좌파 흑막 세력. 아까 보셨잖아요. 그 트럼프 말에 의하면 이자들이 이란 솔레이마니 측에 15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을 네. 자산을 동결 해제시켜주고 그렇죠. 캐시로 2조 원을 입에 물려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라크 내부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만들어서 만들죠. 이라크를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친이란 정치인들이 장악하게끔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북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불거지게 키운 자들이죠. 키운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당연히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586 집단 집권의 최종 배후다라고 이 팜플렛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5권에 10,000원에 모시는데 발송비 포함하고 있고요. 뭐게 한 권당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권당 발송비 사실 한 권당 발송비 제외하면 700~800원 받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700~800원짜리 이런 700원도 안 600원, 600원도 안 돼. 500원이다. 500원도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400원, 400원이에요. 400원. 발송비 제외하면. 19세기 방법도 참 좋네요. 네, 그러니까 한 권당 400원 거리에 발송비 제외하면 그냥 받으셔갖고 주변에 이렇게 많이 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북으로 보는 거하고 예. 저걸 놓고 보고 줄치면서 보는 거하고 뿐만 아니라 남한테 야 어디 다운로드 받아서 이북 봐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적극적 행위를 기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말고 이제 툭 던지면서 야 여기 희한한 얘기 많이 적혀 있어. 박근혜는 싫어하더라도 생각하기 싫어도
이게 국제정세 재밌게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하고 툭 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 저기 자유시민본부 또 이선번 회원들 이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책 가지고 또 쫙 그렇죠. 한번 지역구 의원들한테 뿌리고 또 예상 출마자들 특히 그렇죠. 이쪽 그 야권 예상 출마자들한테 쭉 뿌리면서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유승민 뭐 조중동 등이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유승민, 김무성, 이재호 일파가 찍소리도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뭐 당시에 무슨 촛불을 들어서 탄핵을 해서 촛불 혁명을 했다고 지금 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태극기를 들면서 저거는 파괴적인 행동이야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애국 활동하는 사람이든 우리 눈에 보이는 문재인, 김무성, 유승민 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방식의 이상의 아주 치열하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힘점들이 작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그걸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거는 사실 한국 정치의 중요한 아마 몇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변동점이에요. 근데 그 변동점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상대방은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 직구가자라는 사람들을 저거 친박이야, 극우야, 저 태극기 부대야, 좋은 말로. 그 다음에 이른바 우파라고 자칭 우파라는 젊은 유튜버들까지 나서서 저거는 저기 뭐야 탄핵 무효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좀 회로가 고장난 인간들이야라는 뜻에서 탄무새야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오케이, 당신들 탄무새라고 말한 뭐 박머식이 젊은 뭐 그다음에 뭐 김머식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전문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머식이 이런 분들 이 책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 10,000원 투자해서 보시면 그 이게 탄핵 문제가 그냥 뭐 친박이냐 반박이냐 그다음에 박근혜 지지냐 반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 이게 미국 PC 좌파 흑막 세력이 대한민국을 전쟁 구렁텅이로 가든지 아니면 중국의 나아바리로 전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트럼프를 아주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음모였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 좀 해봐라 이거지. 그렇죠. 네. 제발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런 면에서 이 책을 갖고 설명서 잠깐 해가지고 가서 지역에 저기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또 현역 의원들 출마하던 안 하던 만나가지고 우리 탄핵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어떻게 하시려는지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러고서 지역 구민들이 한 10명 이렇게 찾아가면요. 유승민 저런 것들은 그냥 깨갱하고 주저앉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80%가 찬성했으니까 탄핵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깨갱하고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걸 들고서 설명서 한 A4 용지 한두 장짜리 들고 가서 지역 구민이 지역에서 지금 출마 예비 후보나 현역 국회의원 찾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나 보수요, 나 우파요라고 레이블 걸면서 반란을 일으킬 자들을 조기 진압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반란 조기 진압.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얼레벌레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좀 주동을 해주실 지역 활동가님들 또 모십니다. 010-3330-1142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12시 토요일 날은 탄핵 직구하기 광화문 동아일보 앞 도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하니까 이왕 태극기 드시는 거 한 1시간 반 일찍 나오셔서 젊은 친구들 기특하다고 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